자, 그러면 오늘 대구팀 금요일 소비자 초대 미팅 시작할게요. 오늘은 지난달에 제가 이제 위 장관의 생리적인 기능 1편 했어요. 그래서 그때 제가 그러니까 식도하고 그다음에 위장, 그다음에 소장에 조금 설명을 하고 마쳤던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그 시간 이어가지고 소장에서부터 다시 한번 조금 복습하고 그렇게 시작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위장의 기능은 우리가 먹은 음식물을 소화, 그다음에 분해시키는 그런 주된 기능을 한다.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이 소장, 그죠? 소장은 하는 역할이 뭐냐면 아직 분해가 덜 되는 거를 여기서 더 맞아 하면 경상 사투리다. 나머지를 소화 분해시키고요. 그다음에 소장이 주로 하는 역할은 뭐냐면 소화된 영양소를 흡수하는 기능을 하는 것이 소장이에요. 그래서 소장은 크게 12지장, 공장, 회장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샘창자, 빈창자, 돌창자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보시면 이 소장은 장의 길이가 9m면은 그 중에서 7m가 소장이에요. 대부분 다 소장이 그걸 다 차지하고 있다고 알고 계시면 되고요. 그리고 요 이제 첫 번째 있는 12지장. 12장은 왜 12장이냐면 길이가 12지, 그죠? 그래서 그 때문에 12지장이라고 하고요. 사실 이 12지장은 열로 뭐가 있는지 바로 옆에 뭐가 있냐면 뒤쪽에 보면 요 그림은 없는데 췌장이라 그래가지고 이자가 있어요. 그리고 위에서 쓸개에서 아시죠? 담낭, 그죠? 거기서부터 내가 그래서 쓸개 접이 내려오고요. 이자에서부터 이자액이 나와가지고 하는 그 부위가 바로 12지장이에요. 그래서 12지장하고 쓸개하고 담관이 연결이 돼 있어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요 12지장 하는 역할은 뭐냐면 여기서 나오는 어떤 효소에 의해 가지고 소화 덜 되는 그 당. 그래서 여러분 기억나세요? 잎과 그다음에 위에서 나오는 탄수화물 분해 효소는 뭐죠? 아밀라제. 자, 그러면 이자에서 나오는 당 분해 효소는 뭐죠? 그거는 단백질. 그래서 뭐냐면 슈크라제. 그러니까 슈크로스 설탕을 손에 내가 스크라제, 락타제, 우유, 말타제 이런 게 이자에서 나와요. 그다음에 이제 단백질 분해 효소는 뭐냐면 트립신, 그죠? 트립신, 케이모트립신 이런 게 이자에서 나와요. 그리고 이제 지방 분해 효소 리파, 아주 들이뭉실하게가 리파제 이런 게 이제 이자에서 나오고요. 자, 그럼 이제 질문. 이자에서 나오는 이런 효소 말고 대표적인 호르몬이 있어요. 뭡니까? 이자에서 나오는 대표적인 호르몬이 뭘까요? 인슐린, 그죠? 그래서 당하고 관련된 인슐린이 바로 이자에서 나온다는 거죠. 자, 그리고 간에서부터는 담낭 아시죠, 그죠? 담낭에서부터 뭐가 내려온다? 쓸개즙, 그죠? 내려오죠. 그럼 이거는 뭐하고 관련돼 있어요? 지방의 흡수하고 관련돼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 12지장은 정말 중요한 기능을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12지장은요, 뭐하고 연결돼 있습니까? 위장하고 연결돼 있어요. 자, 그럼 어떤 일이 많이 벌어질까요? 위장하고 연결돼 있기 때문에 위장에서 생기는 저는 증상들이 많이 생겨요. 근데 이제 위하고 다르게 위는요, 이게 뭐예요? 벽이 아주 두꺼워요. 근데 12지장은 소장이잖아요. 벽이 얇아. 그래서 위에는 위궤양이 잘 생기지만은 12지장은요, 12지장염은 잘 안 생기고 심해지면 12지장이 천공이 되는. 그래서 12지장은 궤양이 많아요. 예. 그래서 여러분 아시다시피 12지장은 그러니까 위는 강력한 염산이 있어서 산성이잖아요. 그러면 12지장은요, 이게 산성이 되면 큰일 나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알칼리 물질을 12지장에는 많이 분비가 돼 가지고요. 그래서 12지장부터 소장은 뭐다? pH가 알칼리다 이런 거지. 아시죠? 그죠? 위는 산성인데 비해서 소장부터는 알칼리다. 근데 이게 파괴되면은 12지장에 문제가 많이 생기겠죠. 그죠? 그걸 잘 이해하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항상 이 위하고 12지장 사이에는 역시 또 뭐가 있어요? 그죠? 관략근이 있어가지고 꽉 막아준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12지장 지나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비어 있는 공장이 있고 공장을 지나고 난 다음에 이제 회장이 있는데 공장은 왜 공장이냐면 여기는 음식물이 그 소화된 음식물이 빨리 지나가 버려요. 그래서 대부분 시간이 비어져 있기 때문에 빈창자 공장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그걸 지나고 나면 이제 뭐가 있냐면 돌창자 회장이 있는데 이 회장에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이 소화되는 음식물 영양소가 이제 뭐 흡수가 되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래서 대부분이 이 회장에서 흡수가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자, 그런데 이 소장은 제가 지난번에 요거는 자꾸 설명했을 거예요. 그래서 아주 독특한 어떤 모양으로 이 융털이, 융막이 형성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모양이 보면 딱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소장벽의 주름이 이런 식으로 엄청나게 많은 융털에 의해 가지고 되어져 있는데 이 융털의 모양이 아주 재미있어요. 그래서 요게 여기 보시면요. 자, 빨간색 돼 있는 거 있죠. 빨간색 돼 있는데 요 보면 이제 가운데 보면 빨간색과 파란색이 있는데 이 빨간색은 동맥이에요. 그다음에 파란색은 뭐냐면 정맥이에요. 즉 산소가 많이 들어가 있는 부분에서 그래서 빨갛게 보이기 때문에 동맥이고 파랗게 돼 있는 거는 이산화탄소가 많잖아요. 그래서 정맥이라고 하는데 요거가 바로 뭐냐면 소장에 있는 모세혈관인 거예요. 그래서 요 모세혈관이 이렇게 돼 있고요. 그 사이에 노란색 있잖아요. 그래서 뒤쪽에 보시면 이제 빨간색이 동맥이고 뒤쪽이 정맥이고 여기서부터 혈관이 나오는 거고요. 그다음 노란색이 바로 뭐냐면 림프관이에요. 림프관. 자, 그러면 림프관은 항상 아시다시피 정맥하고 같이 가는데 림프관의 역할이 뭔 줄 아세요? 림프관은 그래서 혈관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자, 지방입니까? 물입니까? 배미진 리더님, 혈관은 물입니까? 지방입니까? 둘 다지만은 대부분이 물이지. 그래서 쉽게 말해서 지방, 물에 안 녹는 지방에 녹는 물질은 모세혈관이라 혈관 타고 잘 안 가겠죠. 그래서 요 노란색 림프관이 있고요. 그다음에 소장 내로 들어가는 걸 가지고 뭐라 그래요? 암주관이라고 그런단 말이야. 암주관. 그래서 이 암주관이 하는 역할이 뭐예요? 암주관이 뉴턴에서 이제 림프관이잖아. 야들이 하는 역할이 바로 뭐예요? 지용성, 물에 녹는 게 아니라 지방에 녹는 영양소는 요 암주관을 통해 가지고 흡수가 되는 거야. 그래서 모세혈관은요 수용성 영양소. 그래서 수용성 같으면 예를 들어서 비타민 같으면은 수용성 비타민 뭡니까? 비타민 빙C, BC. 빙C밖에 없어요. 비타민 많지만 대부분 다 지용성이고 수용성 A, BC밖에 없어요. BC예요. 그리고 수용성은 A, D, E, K 포함해서 다 전부 다 지용성입니다. 그래서 이제 요 모세혈관은 수용성 영양소가 흡수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제 암주관은요. 지용성 영양소인 비타민 A, D, E, K 포함해 가지고 지방에 녹는 영양소가 흡수가 되는 것이 암주관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이 모세혈관 통해서 수용성, 암주관을 통해서 지용성이 이제 혈관 타고 가잖아요. 네. 가면은 자, 야가 어디로 갑니까? 결국은 어디로 갑니까? 결국은 영양소는 어디로 가죠? 간으로 간답니다. 간으로. 그죠? 간으로 가가지고 그다음에 이게 어디로 가요? 심장을 타고 삥 돌아요. 그래서 요건 참 제가 나중에 지난 시간에 약간 설명했는데 다시 한번 간의 혈액순환에 대해서는 제가 마지막 부분에 다시 한번 설명을 할게요. 우선 이렇게 알고 계시면 돼요. 그래서 수용성은 모세혈관 타고 그죠? 포탈베인이라 그래가지고 나중에 뵈면 간문맥이라 그래요. 간문맥 통해 가지고 간으로 가고요. 암주관을 통해서 지용성은 어디로 간다? 림프관을 통해 가지고 하여튼 어쨌든 또 지방하고 관련된 거는 간으로 가서 심장을 빙 돌아다닌다. 이래 이해하시면 돼요. 이해되시죠? 네. 오케이. 여러분이 설명 들으시니까 다 이해되죠, 이거, 그죠? 자, 그래서 문제는 뭐냐면요. 자, 이 영양소가 사실은 이제 이 흡수되는 과정이요. 저절로 이거 되면, 즉, 농도가 3도에 해가지고 많이 된다면 에너지 별로 안 써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알잖아요. 식사하고 나면 어때요? 식사하고 한 1시간쯤 지나면, 30분쯤 지나면은 갑자기 잠이 오죠. 네, 왜 잠이 와요? 잠이 오죠. 잠 오는 이유는 아, 뇌로 산소가 안 가는 거야. 네. 덜 가는 거지. 비장으로. 왜? 소화시키려고 이게 어디로 간다? 장으로 가는 거야. 그래서 쉽게 말해서 이 영양소 흡수할 때 에너지가 많이 써요.
그래서 밑에 보시면은 삼투선상에 얘가 저절로 가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 빨대처럼 얘가 능동수성, 에너지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소화 흡수할 때 혈액으로 장이 쫙 모이기 때문에 잠이 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식곤증이 오고 피곤해지고 이해되시죠? 네. 예, 그래서 여러분 저녁에 이제 자기 전에 뭐 먹는 거는 정말 안 좋은 습관이지만 참 인간이 좋아하지요. 저도 좋아합니다. 자기 전에 가야지. 그래요. 그래서 영양소는 요런 과정을 통해 흡수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자, 그래서 이제 장벽을 우리가 좀 구체적으로 보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맨 바깥쪽은 그러니까 그 소장 장 안이죠. 그죠? 거기를 유산균층이라고 말한다면 그 밑이 말아보자 점막층이고요. 지금 화면이 다 보이죠? 다 보여요? 오케이, 오케이. 아, 제 핸드폰만 그렇구나. 그래서 맨 위가 유산균층이고요. 그 밑에가 뭐예요? 점막층이고 그 밑에가 면역세포층으로 나눈다면 그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뉴트리라이트 아니 영양소를 생각해 본다면 그러면 유산균 네, 감사합니다. 유산균층은요. 주로 이제 어떤 게 유산균과 식이섬유가 주된 기능을 하겠죠. 이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자, 점막층은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점막하고 관련돼 있는 영양소는 대표적인 게 이제 비타민 A잖아요. 그죠? 그다음에 여기는 이제 빠져 있지만 비타민 B, 엽산 그죠? 그다음에 이제 비타민 C, 그다음에 단백질 이런 게 이제 점막하고 관련돼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면역 세포층은 이제 면역 비타민. 여기는 좀 D만 돼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뭐 대표적인 게 비타민 D일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아연 같은 쉽게 말해서 비타민 그러니까 면역 비타민, 면역 미네랄이 여기 관여를 하겠죠. 예. 그래서 단순히 있잖아요. 우리가 이제 위에 좋은 거, 뭐 장에 좋은 거 생각하면 우리 장 하면은 그냥 유산균 식이섬유만 이야기하지만 사실은 이거 외에가 뭐가 필요하단 말이에요. 오메가3가 필요하고 여러 가지 비타민이 필요하다는 사실, 비타민과 미네랄이 필요한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우리가 뭐 여러 번 공부했지만 리키 거신드롬, 장누수 증후군이잖아요. 장누수 증후군은 결국은 뭐예요? 그러니까 어쨌든 간 독소지, 그죠? 톡신. 독소가 소장에 들어와요. 그럼 독소에는 어떤 게 있습니까? 뭐 지난번에 이제 소화 안 되는 글루텐 성분도 될 수 있지만은 뭐 소화 안 된 단백질, 그다음에 뭐 세균 아니면 뭐 바이러스, 그죠? 여러 가지 독소들이 장에 들어가면은 이게 장벽을 어떻게 해요? 파괴시킵니다. 그래서 장벽이 너무 예민해지면서 장의 배리어, 그죠? 장의 방음막이 파괴되면서 장 내에 있는 이 나쁜 흡수 안 돼야 되는 독소들이 다 흡수돼 버려요. 네. 그러면서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키는 걸 가지고 우리 뭐라 그래요? 장누수 증후군이라 그러고 결국은 여기서 흡수된 것 때문에 이제 면역 반응 이상이 생기면서 나타나는 것이 1차적으로 알러지. 그다음에 더 심해지면은 자가 면역질환을 포함한 여러 가지 만성 질환의 원인이 되는 것이 바로 이 장누수 증후군의 기전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죠. 그죠? 이해되시죠? 오늘따라 목소리가 크지요? 왜 그럴까요? 신나서. 아니에요. 신나서. 자, 그래서 그걸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 장누수 증후군이 이제 요즘 장 면역하고 연관성이 있어가지고 요즘 이제 연구가 한 20년 전부터 연구가 많이 되고 있는 게 이 장누수 증후군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설사에 대한 얘기 좀 할게요. 설사. 여러분 설사 아시죠? 자, 제가 한 여쭤볼게요. 설사가 있어. 치료 1번은 뭐예요? 뭐 의사들이나 병원은 뭐 치료만 소중히 생각하잖아요. 네. 설사가 있으면 뭐 하면 돼요? 설사가 있으면 1번 설사가 있으면 무조건 굶긴다. 하지만 미네랄 밸런스는 맞춰줘야 되고 수분 공급은 해줘야 된다. 요거예요. 근데 이제 사실 설사는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두 가지가 있는데 1번은 삼투성 설사하는 게 있고요. 2번은 뒤에는 분비성 설사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은 감염성 설사예요. 무슨 얘기냐면 삼투성 설사는 이게 나쁜 건 아니야. 근데 소화가 안 되는 물질이 소장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장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소화 안 된, 예를 들어서 뭐 소화장이 있는 애들 있죠. 아니면은 우유를 먹었는데 우유가 소화 못 시키는 사람이 있어요. 유당불내증, 락타제 없는 애들이 있어요. 그다음에 하여튼 지방 흡수가 안 되거나 이렇게 해 가지고 장 내에 소화 안 된 물질이 많아요.
그러면 야가 농도가 높아지니까 장내로 어떻게 물을 빨아당기지. 그러면서 설사하는 걸 가지고 삼투성 설사라 그래요. 그러면 삼투성 설사의 그 치료는 뭐 하면 되죠? 못 굽는 거 굽는데 1번 원인을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원인 인자를 제거해 주면 되겠죠. 이제 그렇게 이제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게 삼투성 설사예요. 자, 두 번째, 본비성 설사는 뭐냐면요. 제가 시작할 때 말씀 안 드렸는데 설사라는 거는 자, 왜 생겨요? 설사가 왜 생길까요? 그렇죠. 우리 몸이 뇌를 살리려고 나쁜 독소를 빼내는 어떤 면역 반응이 설사입니다. 어. 그래서 나쁜 거를 빼내려고 하는데 이 분비성 설사는 뭐냐면 독소가 드는 거예요. 그래서 대표적인 게 이제 박테리아가 분비하는 내부 독소, 엔도톡신. 그다음에 뭐 바이러스가 분비하는 거. 이런 어떤 독소 물질이 들어옴으로 해 가지고 야를 씻어내려고 물을 막 그래서 내는 거예요. 그래서 뭐 콜레라, 뭐 장티푸스, 뭐 이질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어떤 박테리아에 의한 경우가 이 분비성 설사인데 그럼 이 치료 어떻게 해야 되죠? 이거는 치료는 근본 치료해야 되겠죠. 약을 먹어야 돼요. 그죠? 박테리아 바이러스 치료하는 약을 먹으면서 수분 공급을 해 주면서 그다음에 이렇게 해 줘야지만 이 분비성 설사는 치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삼투성 설사와 분비성 설사는 기전이 완전히 달라요. 완전히 달라요. 자, 그다음에 이제 대장이에요. 자, 지금까지 우리가 소장은 사실은 중조 기능이 뭐예요? 흡수예요. 그러니까 분해 남은 적당한 남은 거는 12장에서 분해하고 마지막 배장에서 흡수를 시키는 것이 소장의 기능이라면 대장은요. 이미 영양소는 소장에서 다 흡수되고 남아있는 찌꺼기가 어디로 넘어가요? 대장으로 넘어가는데 그래서 대장에서 흡수하는 거는 뭐냐면 바로 뭐다? 수분이에요. 그래서 남아있는 수분을 흡수하는 것이 대장이고요. 그리고 이제 이 대장의 기능 중에서는 비타민을 일부 만들어내는데 이 비타민은 대장에 있는 기계 만드는 게 아니라 대장에 있는 뭐가? 유산균이, 유익균이 비타민 B군과 비타민 K를 합성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원래 비타민 B, 비타민 K는 인간이 합성 못하는 거 아시죠? 예. 그래서 그거 아시면 되겠고. 그리고 이제 음식물 찌꺼기를 만들어 가지고 변을 만들어서 이제 뭐야 빨리 배출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장은 이제 항상 비어 있어야 돼요. 대부분의 시간. 근데 대장이 비어 있지 않고요. 이 속에 이제 찌꺼기가 많이 있으면은 그러면 장내 환경이 이제 절단 나는 거지. 이게 바로 뭐예요? 변비잖아. 그죠? 그래서 변비가 만병의 뭐다? 원인인 거예요. 그래서 이 대장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미생물의 전쟁터잖아요. 그래서 장내에는 여러분 자 미생물이 있는데 몇 개가 있다 그래요? 미생물이 몇 개나 있다고? 100 언제 천적에 올라갔어요? 100조 개. 100조 개의 미생물의 그죠? 그러니까 전쟁터인데 이걸 가지고 우리가 뭐라 그래요? 작은 미생물들의 어떤 전쟁터 군집을 가지고 마이크로바이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약 100조 개의 미생물이 이 속에 들어가 있는데 그래서 이게 대부분 어디냐면 소장 말달에서부터 대장에 대부분 다 서식을 하죠. 그래서 뭐 좀 불어적인 나누면은 소장에 주로 관여하는 미생물은 뭐죠? 락토바실루스죠. 그 다음에 대장은 주로 비피더스균이 대부분이라고 우리 이해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그걸 이해하시면 되고 그리고 이제 요 소장에서 나와가지고 이렇게 왜 뾰족한 부 있죠. 뾰족한 부 요게 바로 뭐냐면 충수예요, 충수. 그러니까 요걸 용어를 정했어야 돼요. 충수돌기라 그러고요. 그죠? 맹장은 영어로 다른 말이 있어요. 예. 그래서 맹장은 그 끝부분 그걸 가지고 이제 우리가 보통 맹장이라 그러고요. 그 나반연 걸 가지고 충수돌기라 그러는데 사실 아직도 충수의 역할은 명확하지가 않아요. 그런데 이제 어쨌든 이 충수가 면역하고 관련돼 있다. 그리고 충수가 미생물의 어떤 피난처가 아니겠나. 이제 이런 연구가 요즘 많이 되고 있어 가지고 참고로 제가 예전에는요. 이 맹장은 나중에 맹장염이 그러니까 사실 이름은 중수돌기염이거든요. 중수돌기염이 생기면 수술해야 되거든. 그래서 정상 경우도 맹장을 제거해 주는 경우가 많았어요. 제가 예전에 인제 제왕절개 분만하고 서비스로 서비스로 맹장을 중수돌기를 많이 제거해 줬었는데 지금은 그렇진 않아요. 예 그때만 해도 언제 거의 벌써 20년 전이니까요. 제가 십몇 년 전에 그걸 했으니까.
근데 이제 사실 명장도 퉁수 돌기도 어떤 기능을 할 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요즘은 안 하거든요. 어찌됐든 간에 이 대장은요, 요 시작 부위가 바로 뭐냐면 맹장이고요. 위로 올라가죠. 올라가는 거 가지고 상행 결장이라 그래요. 그다음 옆으로 이걸 가지고 횡행 결장. 밑으로 내려온 걸 가지고 하행 결장. 그다음에 이렇게 쭉 돌지 그죠? 요걸 가지고 시그모이드 콜로니까 뭐고? 시그모이드. 우리말이 모르겠다. 갑자기. 그다음 끝부분이 직장. 그다음 똥구멍, 항문 이렇게 돼 있어요. 예, 여기 바로 대장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대장을 생각하면 항상 제일 많이 하는 병명이 뭐예요? 바로 변비죠. 그죠? 변비. 네, 변비. 그래서 변비인데 단지 우리는 변비를 가지고 뭐 다 똑같다 생각하지만요. 사실 좀 달라요. 그래서 변비에는요. 젊은 사람들 지금 장 기능이 아직 있을 때 생기는 변비와 노인성 변비, 장이 노화가 돼 가지고 나타나는 변비가 기전이 완전히 달라요. 그래서 인제 젊은 사람들 변비는 주로 어떠냐면은 신경성 변비예요. 경련성 변비예요. 그래서 설사하고 변비를 막 반복하는 과민성 대장 증상 같은 거. 그런 식으로 동반되는 경우가 이 젊은성 변비고요. 그래서 경련성 변비고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 어때요? 가스가 많고 장이 부글부글거리면서 변을 봐도 찔끔찔끔거리죠. 이런 경우가 많고 노인성 변비는요. 장이 이제 뭐가 됐단 말이에요. 노화된 거예요. 장이 노화가 돼 가지고 장 운동이 떨어지는 거예요. 굳이 이야기하면 둘째는 이제 나이는 어린데 이제 노인성 이런 변비 비슷하게 장 운동이 안 되니까. 음. 그래서 장이 노화되는 거는 나이 때문에 그럴 수도 있지만은요. 또 어떤 경우가 관련된지 아세요? 장의 여러 가지 질환들, 만성 질환들, 예를 들어 당뇨, 뭐 고혈압 이런 것 때문에 장 운동이 안 되는 경우예요. 아니면 약을 많이 먹거나 뭐 이런 것 때문에 장 운동이 안 돼가 장에 변이 꽉 차 있는데도 변을 안 보고 싶은 거지. 이런 게 바로 뭐냐면 노인성 변비예요. 그래서 보시면 변비 유형에는 금방 그렇게 얘기했는데 자, 그래서 첫 번째 이제 긴장성 변비는 원인이 뭐냐면 먹거리예요. 젊은 친구들이 많이 안 먹죠. 근데 먹는 거 투철 뭐 먹어요? 인스턴트 패스트푸드 먹죠. 그러면서 젊은 것들이 스트레스 엄청 많이 받는단 말이야. 그죠? 그러면서 장이 수축과 이온이 잘 돼야 되는데 이게 밸런스 다 깨져 버려요. 그러니까 어때요? 장이 너무 예민해요. 그래서 인제 이런 긴장성 변비는요. 우리가 보통 변비 치료하면은 유산균, 식이섬유를 많이 권하지만은 사실 유산균은 도움 되겠죠. 근데 식이섬유는요. 이런 친구들 물도 잘 안 먹어요. 근데 물도 잘 안 먹고 막 아주 예민한 상태에서 너무 대량의 식이섬유를 너무 많이 줘 버리면은요. 변비가 더 심해져요. 그래서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긴장성 변비는요. 1 번이 뭐냐면 식생활 습관의 교정이에요. 그리고 스트레스를 좀 줄여주는 거. 그런 게 중요하고 그다음에 또 뭐가 좋으냐면 유산균 도움 되겠죠. 그다음에 인제 식이섬유도 도움 되지만 식이섬유 중에서도 물론 물 많이 먹어야 돼요. 그다음에 식이섬유 중에서는 어떤 식이섬유를 먹어야 되느냐면 프리바이오틱스. 아시다시피 프리바이오틱스는 유산균은 먹여야 되지만은 원래 약들은 식이섬유죠. 그래서 FOS라든지 아니면 우리 요번에 들어있는 건 이눌린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어떤 프리바이오틱스를 이런 긴장성 이 변비에는 1차적으로 도움이 많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자, 그래서 금방 얘기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스트레스, 운동 부족, 식생활 습관이나 이런 걸 잘 해줘야 되는 게 어, 애들의 변비 치료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래서 스트레스 완화, 지속적인 운동, 그다음 식생활 습관의 변화, 수분 섭취, 그다음에 인제 리듬. 그래서 장 근육에 도움이 되기 위해서 미네랄, 그래서 칼맥디 이런 거를 공급해 주는 것이 도움이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자, 그다음에 노인성 변비는 아까 이야기했지만은 장의 근육이 이 세포가 망가져가 생기는 그런 걸 가지고 노인성 변비, 쉽게 말해서 늘어나는 변비, 이완성 변비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항문 주위에 주로 많이 변이 차가 있는 거예요. 제가 하나 더러운 얘기 한번 해 드릴까요? 제가 인턴 때 그 뭐야 정신과 병동에다가 인턴을 갔어요. 갔는데 환자 한 명이 변을 한 달째 못 본 거예요. 그러니까 사진을 찍으니깐요. 항문 주위에 변이 차가 자꾸 이런 데로 나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은 그 똥똥 올라가지고 꼭 죽게 됐는 거지.
자, 이런 경우에 우리가 치료하는 방법. 이런 것 좀 어떻게 할래요? 관장이 안 돼. 안 해봤겠어요? 관장 해봤죠? 끝부분이 막혀가 이렇게 돌덩어리 돼 있는 거야. 입구가 돌덩어리 돼 있고 위에 변이 박사가 있으니까네. 관장을 해도 관장 얘기 안 들어가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했는지 알아요? 제가? 어떻게 했는지 알아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핑거 에네마라 그래요. 에네마가 관장인데요. 핑거 에네마를 해요. 제가 와 그래가지고 이게 장갑을요 한 3개 4개 꼈어요. 근데 조심해야 됩니다. 입구를 이렇게 파줘요. 그때부터는 가만히 둬도 막 나와요. 똥이요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그래가지고 그 냄새가 있잖아. 그 정신과 병동이 꽉 찼는 거예요. 나도 밖에 나왔는데 내 몸이 똥 냄새. 지금도 그 생각하면 아찔합니다. 그러니까 똥독이요. 그러니까 변비가 우리 인간을 얼마나 만성 변비염 나쁘게 하는 거 알겠죠? 변비 생기면 피부 나빠지는 이유 그런 이유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사람은 이제 정신과 환자기도 하지만 나이는 많아요. 한 40대 후반밖에 안 됐는데 이제 스키조프레니아 그러니까 뭐야 정신분열증 환자예요. 약을 계속 먹으니까 그 약 때문에 변비가 온 거예요. 그래서 노인성 변비는 만성 질환이나 어떤 약물에 의해 생기는 변비인데 그래서 당뇨라든지 뭐 고혈압, 갑상선 질환, 치매 아니면 정신질환 뭐 이런 것 때문에 나타나는 2차전 변비인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 치료는 어떻게 해야 되죠? 그러면 어쨌든 간에 대장에 부드럽게 해가지고 변비 안 생기게 해야 되겠죠. 그래서 물 많이 먹여야 되고 이런 경우는 식이섬유가 일반이에요. 식이섬유를 많이 권장해서 안 채고 빨리빨리 나갈 수 있도록 아시겠죠? 예, 맞습니다. 제가 살신성인했습니다. 네. 그래서 다시 이야기 드리면 이제 식이섬유를 이제 제가 한번 조금 포인트 잡으면은요. 이런 이완성 변비에는 식이섬유가 엄청 도움이 돼요. 단 물 많이 먹이면서. 근데 이제 긴장성 변비는 식이섬유를 너무 처음부터 너무 막 과하게 권하면은 변비 조장이 돼 가지고 조금 예민해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잘 이해하고 근데 식이섬유를 안 주면 안 돼요. 그죠? 안 주면 안 되지만 근본적인 어떤 그런 치료를 좀 하면서 상담을 해줄 필요가 있다. 이 말씀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거 보시면 딱딱한 변은 그래서 딱딱한 변은 일반적으로 뭐가 필요하다? 물이 필요하겠죠. 그죠? 그래서 수용성 식이섬유 하고 물 많이 먹여야 되고요. 양 적다. 그러면 어쨌든 식이섬유를 많이 먹여야 돼요. 수용성, 불용성. 어쨌든 간에 유산균과 충분한 수분은 필수라는 거죠. 그죠? 그리고 이제 그 젊은 애들 같은 경우에는 식생활 습관을 바꿔주면서 인스턴트 패스트푸드와 같은 그런 걸 줄여야 돼요. 먼저. 그 다음에 미네랄, 칼슘과 마그네슘 같은 미네랄을 공급해 주는 것이 중요하다. 아시겠죠? 그래서 단지 우리가 이제 뭐 비타민, 미네랄 하는 것 자체는 우리 장하면 딱 빼는 데 아니에요. 같이 공급해야 돼요. 이해되시죠? 네,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간입니다. 간. 자, 여러분 이제 질문합니다. 간은 여러분의 오른쪽에 있습니까? 왼쪽에 있습니까? 네, 오른쪽. 배꼽 옆에 있습니다. 간 생각보다 큽니다.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간이 커졌다 커져. 원래 큰 간이 더 커졌어. 그래서 간은요, 주 기능 이거 바라 뭐냐면 우리 몸의 대표적인 화학 공장이에요. 간이. 그래서 이게 10만 가지 요소가 있다는 거예요. 10만 가지. 참 조물주가 대단하죠. 예, 이걸 어떻게 만들까 말이죠. 그래서 10만 가지 요소를 통해서 하루에 하는 일이 어마어마하게 많단 말이에요. 그러면 근데 참 재밌는 게 뭐냐면 이거 제가 지난번에 잠깐 설명했어요. 간이요. 참 희한하게 간에 들어가는 이렇게 큰 혈관인데 들어가는 혈관 2개밖에 없어요. 그래서 간으로 들어간다 해가지고 간 동맥이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장에서부터 영양소가 들어가는 걸 가지고 간 문맥이라고 그러는데 이 들어가는 게 두 개가 딱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간이 그렇게 큰데 우리가 우리 몸의 전체 혈액량이 한 5리터 정도가 몸을 돌거든. 근데 분당 1.5리터가 간으로 가는 거예요. 이유 알겠죠? 그러니까 간은 일차적인 화학 공장이라서 여기서 영양소도 재분배하고 독소도 제거하고 그죠? 간은 막 한시도 쉴 새가 없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계속 공장을 빙빙빙 돌리는 것이 바로 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간이요. 이게 제가 지난번에 한번 잠깐 설명드렸듯이 다시 복습 한번 해 볼게요. 자, 간단하게 이야기해서요. 피에 산소가 많이 들어가 있으면 피 색깔은 빨개. 그래서 그걸 뭐라 그래? 동맥. 피 속에 이산화탄소가 많은 거예요. 찌꺼기가 이산화탄소가 많아. 그럼 피 색깔은 칙칙해. 그래서 파란색. 정맥. 알겠죠? 그래서 심장이잖아요. 심장에서부터 나가는 거는 동맥. 심장으로 들어가는 거는 정맥. 요 사진은 지금 우리 목 위쪽, 머리 쪽은 빼놨어요. 빼놨는데 어쨌든 이제 목 아래쪽을 생각해 본다면 자, 동맥에서 나가는데 큰 동맥이니까 대동맥 적어놨죠. 자, 대동맥이 나오가 작은 동맥으로 나눠지면서 우리 장기를 쫙 다 가. 그게 동맥이에요. 그리고 이제 장기에서부터 피가 이렇게 심장으로 올라가는 걸 가지고 정맥이라고 하는데 큰 정맥을 가지고 매니 보면 하대정맥, 아래서 위로 올라온다 해가지고 하대정맥. 그럼 위에서 밑에 내려오는 걸 뭐라 그럴까? 상대정맥 이렇게 이야기하겠죠. 자, 이게 정맥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정맥은 이렇게 다 되어 있는데, 근데 이제 하나 재밌는 사실이 뭐냐면 우리 몸에 있는 이 장기하고 소장, 위, 대장하고 여기는요, 이 정맥이 하대정맥으로 바로 안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영양분이 아니면 독소가 어디로 간단 말이야? 간으로 간단 말이야. 그쵸? 그래서 장기에서부터 바로 대정맥으로 안 가고 간으로 가기 때문에 이거를 간문맥이라 그러는데 사실 이것도 정맥이지. 맞죠? 예. 그래서 간은요, 보세요. 들어가는 게 빨간 간동맥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어디에서? 위장간에서 이렇게 들어가는 간문맥이 하나 있는 게, 들어가는 게 두 개라. 그 다음 나가는 거는 또 정맥이지. 그래서 그걸 간정맥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예. 이렇게 해서 이렇게 돌아다닌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간의 이제 주된 기능은 1번이 바로 뭐냐면 대사 기능이죠. 대사. 쉽게 말해서 위, 그 다음에 십이지장 아니면 소장에서 분해돼 가지고 흡수되는 영양소가 전부 다 어디로 가? 간으로 가 가지고 여기서부터 재분배되는 거예요. 예. 잘게 분해돼 가지고 필요한 영양소를 만들어내는 것이 바로 간이다 보시면 돼요. 그래서 간은요, 요거는 산소, 요거 했는 게. 그래서 대사는 크게 이제 탄수화물과 그다음 단백질과 지방이 있잖아요. 그래서 보시면 이제 탄수화물이 분해돼 가지고 이제 간으로 가 가지고 여기서 이제 다시 재분배가 되고 필요한 곳으로 가는 거지. 그래서 간으로 가거나 뭐 근육으로 가거나 이렇게 가는 게 탄수화물이고요. 지방도 저장이 되겠죠. 예, 요런 과정을 거치는 거고, 그다음에 인제 간의 대사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바로 뭐냐 하면 단백질이에요. 그래서 단백질인데, 자, 질문. 간에서 만들어내는 단백질 중에서 가장 많이 만들어내는 단백질이 뭘까요? 비싼 단백질, 병원에서 파는데 엄청 비싼 단백질이 있어. 알부민. 알부민 한 병에 몇십만 원 해요. 십몇만 원씩 해요. 자, 간에서 있잖아요. 그래서 간에서 만든 단백질 중에서 대표적인 게 바로 알부민이거든요. 근데 이 알부민이라는 역할이 뭐냐면 바로 삼투. 그러니까 혈액 농도를 유지해 주는 것이 알부민이에요. 예. 근데 만약에 이제 간 기능이 떨어져 가지고 간경화나 막 간암이나 이 생겨 가지고 알부민이 안 만들어져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면은요. 혈액이 농도가 낮아져 가지고 어떻게 돼 버려요? 혈관 내에 있는 혈액이 물이 복강으로 들어가 버리는 거야. 그래 가지고 간계가 환자들 보면 막 배가 빵빵하죠. 뭐가 차 가지고? 복수가 차 가지고. 아시겠죠? 그래서 복수가 차서 이렇게 빵빵해지는 그런 상태. 그죠? 그래서 병원에서 우리 인턴들이 제일 많이 하는 게 뭔지 알아요? 복수 빼주는 거. 어떻게 빼는지 압니까? 배 속에 물이 1에서 1.5리터 차 있어요. 쉬워요. 그냥 바늘 콕 꽂으면 주르륵 나와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그걸 복수를 매일 빼, 매일. 예. 그쵸. 그러니까 얼마나 이 알부민이 안 만들어지면 문제 심각하겠죠. 예. 그래서 제일 많이 만들어내는 게
알부민이에요. 자, 두 번째 만드는 게 뭔 줄 아세요? 바로 글로불린. 들어보셨어요? 임뮤노글로불린. 뭐죠? 항체. 그러니까 항체 원료되는 게 글로불린이에요. 그래서 면역기관, 간도 바로 면역기관이에요. 아시겠죠? 글로불린을 만들어낸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많이 만들어내는 게 뭐냐면, 이건 안 적어놨는데, 피브리노겐 그래가지고, 이거는 지혈하고 관련된 거예요. 그래서 간 기능을 못하고 피브리노겐을 못 만들어내면 지혈이 안 돼. 멍 잘 들어. 그래서 단백질 중에서 알부민, 글로불린, 그 다음에 피브리노겐, 그 외에 많은 어떤 단백질을 만들어내는 것이 간이다. 아시겠죠? 여기 이해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지방이에요. 그래서 지방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아까 지방을 흡수하는 데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뭐라 그랬어요? 아까 뭐 암주간 이야기 했고요. 그건 됐고 중요한 게 바로 뭐냐면은 담즙액이에요. 담낭. 담낭 아시죠? 여기 지금 그리는 담낭이 없는데 요 간 밑에 열어보면 이렇게 볼록하게 주머니도 나오는 게 있어요. 그걸 가지고 담낭이라 그래요. 그럼 담낭이 하는 역할은 뭐냐면 요 속에는 담즙액이 모여져 있어요. 근데 문제는 그럼 담낭에서 담즙액을 만들어요? 담즙액은 어디서 만들죠? 간에서 만들어요. 간에서 만들어 가지고 담낭액에다 여기다가 채워 놓은 거야. 그래서 우리 몸의 콜레스테롤 레벨에 따라 가지고 콜레스테롤을 흡수하는 게 담즙액이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담즙을 분비해. 그러면은 그 콜레스테롤 여기 녹여 가지고 만약에 내 몸에 콜레스테롤이 너무 많아. 그럼 어떻게 하면 되죠? 콜레스테롤 흡수 담즙액 흡수를 안 하고 그냥 그대로 변을 나가게 하는 거고. 만약에 콜레스테롤 농도 낮아가 많이 필요해. 그러면은 재흡수하는 거예요. 이렇게 순환하는 기능을 하는 것이 바로 뭐다? 그죠? 담즙앱이란 말이에요. 아시겠죠? 근데 이 콜레스테롤 우리가 항상 우리 생각할 때 콜레스테롤은 나쁜 놈 취급 많이 하죠. 근데 콜레스테롤 중에서 우리가 뭐 LDL이니 HDL 하는 거는요. 자, 그러면 LDL은 나쁜 놈이고 HDL은 좋은 놈인가요? 그게 아니고요. LDL, HDL은요. 이 콜레스테롤을 운동 그러니까 수송하는 수송 기관이에요. 근데 쉽게 말해서 LDL은 왜 나쁜 콜레스테롤이냐면 혈액으로 봐 가지고 혈액 내로 콜레스테롤 갖고 들어오니까 혈관이 나빠지잖아. 그래서 LDL은 나쁜 놈이고 HDL은 뭐예요? 혈액 내에서 콜레스테롤 갖고 나가니까 좋은 놈이라고 우리가 인정하는 것뿐이에요. 아시겠죠? 근데 원래는 이 LDL과 HDL의 어떤 레벨이 맞아야 되겠죠. 그래서 어찌 됐든 간에 이 담즙액을 통해 가지고 콜레스테롤 레벨을 1차적으로 조절한다. 요걸 기억하시면 되고요. 콜레스테롤은 뭐 세포막이나 신경막이나 뭐 여성 호르몬이나 여러 가지의 기능을 하는 거기 때문에 콜레스테롤이 없으면은요 아무것도 못 만듭니다. 그래서 꼭 필요한 겁니다. 자, 그다음 하는 역할이 뭐예요? 간은 해독이에요. 해독. 해독. 쉽게 말해서 우리가 먹은 음식을 해독한다. 자, 우리 아시다시피 입으로 먹는 그죠? 그래서 문명의 저주 때문에 이 세상 제일 바쁜 게 누구예요? 간이란 말이에요. 간. 그래서 아시다시피 여러분 경구독이 있고 경기독이 있고 경피독이 있는데 경구독은 90%가 나간다 그러고 근데 경피독은 10%밖에 안 나간다 그러죠. 이게 왜 그럴까요? 이게 바로 뭐냐면 경구독은요. 해독을 하는 여러 가지가 많단 말이에요. 그 대표적으로 해독이 뭐냐면 첫 번째가 위산이잖아요. 위산에서 일부 해독이 돼요. 그다음 소화효소에서도 해독이 돼요. 그다음 장에 있는 유산균 같은 경우에가 또 해독이 되는데 특히 간이 바로 해독 기능. 그래서 간에 쿠퍼셀 간이 있거든요. 그래서 간 쿠퍼셀에 의해 가지고 돌아오는 입으로 들어오는 경구독이 이렇게 대부분 다 뭐가 된단 말이에요. 해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90%가 경구독은 흡수가 밖으로 나가는 데 비해서 자, 그죠? 이해되시죠? 그다음에 이제 경기독은 이제 이거 뭐야 기관지로 들어오는 거니까 이 속에 있는 여러 가지 대식 세포라든지 면역 세포에서 이제 제거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경피독은 피부로 들어오는데 피부에 어떤 이 막이 많이 파괴돼 버리면은 이걸 없앨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경피독은 90%가 저장이 되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 이 말이에요. 이해되시죠? 필터링이 안 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경피독이 더 무섭지요. 음. 자, 그래서 인제 간이 해독하는 거는 뭐 이런 엄청나게 복잡하지만 간단하게 생각하면은요. 자, 제가 뭐 항상 이야기하지만 간 해독을 할 때 필요한 영양소가 뭐가 있어요?
바로 이거예요. 그래서 간단하게 이야기하면요. 비타민이에요. 그러니까 간 회독을 위한 간에는 보면 효소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 효소를 도와주는 보조 효소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미네랄이에요. 그리고 그걸 또 도와주는 보조 인자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비타민이에요. 그래서 이런 비타민과 미네랄과 항산화 영양소가 간의 해독 공장을 돌리는 보조 효소와 보조 인자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되는데, 간 독소의 해독 과정을 보면요. 첫 번째 1단계가 2단계가 있는데, 쉽게 말해서 처음에 들어오는 독소는요. 대부분 나쁜 지용성이에요. 근데 이 지용성은 너무 독하기 때문에 이걸 어떤 순간에 뭐로 바꿔야 돼? 수용성으로 바꿔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지용성을 수용성으로 바꿔가 약간 덜 독하게 만들어서 내보내는 기능을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잘 보시면요. 독소가 이제 1단계가 있는데, 1단계에서 뭐가 필요하냐면 첫 번째로 하는 게 바로 비타민이에요. 대표적인 게 비타민 B군이에요. B군. 그 다음에 그 밑에 보시면 글루타티온 가는 게 있고 NAC 가는 게 있죠. 이게 뭡니까? 글루타티온 들어보셨죠? 글루타티온을 이 글루타티온은 우리 몸에 있는 강력한 뭐예요? 항산화 물질이잖아요. 항산화 아미노산이거든요. 근데 이 글루타티온과 옆에 있는 NAC는 뭐냐면, 이게 뭐냐면 N-아세틸 시스테인 하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N-아세틸 시스테인이 바로 글루타티온으로 변환돼 가지고 이걸 해독을 시켜주는 기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1단계에는 이 비타민 B군과 글루타티온과 NAC, 그 다음에 여러 가지 플라보노이드가 이 지용성을 이렇게 1단계로 해독하는 기능을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근데 글루타티온은요, 우리가 음식을 바로 글루타티온 먹는다 해가지고 이 기능 하는 거 아니에요. 글루타티온은요, 이 기능을 도와주기 위해서 뭐가 들어가야 돼요? 글루타티온 프록시다제에 가는 효소를 도와주는 미네랄이 뭡니까? 자, 그럼 저희 질문. 항산화 미네랄 뭐 있습니까? 그건 항산화 비타민이고, 항산화 비타민은 IC이고, 항산화 미네랄은 1번 아연, 2번 망간, 3번 셀레니움, 4번 몰리브덴. 그죠? 그러니까 글루타티온 폭시다제와 관련된 효소가 뭡니까? 셀레니움. 예? 그러니까 셀레니움이 가장 강력한 항산화제잖아. 이 글루타티온과 관련돼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리고 이제 중간 과정에 필요한 게 뭐냐면, 아까 제가 이야기한 다해 비타민 에이스, 셀레니움. 그 다음에 여러분 코엔자임 큐텐 아시죠? 코엔자임 뭐예요? 우리말로. 코엔자임. 보조 효소. 코옥 하는 게 보조. 엔자임은 효소. 코엔자임 하는 게 보조 효소란 말이에요. 그래서 코엔자임 큐텐은 아시다시피 미토콘드리아에 들어있는 뭐예요? 세포 내 항산화 물질이잖아. 이게 가장 필요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비타민 에이스, 그다음 아연, 망간, 셀레니움 같은 미네랄, 그다음 여러 가지 플라보노이드가 중간에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단계에서 이제 2단계에서 이제 여보시면 뭐 글라이신, 타우린이 있는데, 내려가다 보면 글루타티온, NAC도 있고, 또 그 밑에 뭐가 있어요? 시스테인, 메치온이 있는 거예요. 자, 시스테인, 메치온인 들어보셨죠? 어디서 들어보셨어요? 그렇죠. 호모시스테인 들어보셨죠? 호모시스테인이 요즘 병원에 가면 만성질환을 예측할 때 호모시스테인 농도를 측정하거든. 그러면 이 호모시스테인은 몸에 나쁜 독소이기 때문에 이놈을 뭐로 바꿔? 시스테인이나 메치온으로 바뀐단 말이야. 그죠? 자, 이 과정에서 필요한 게 뭐예요? 이 과정에서 필요한 게. 자, 요거 좀 이따 이야기하고 그거 먼저 할게요. 요거예요. 저는 내가 몇 번 이야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그림 보면 막 복잡하게 어렵잖아요. 간단하게 이제 보면 요거래요. 자, 호모시스테인은 나쁜 놈이야. 그래서 호모시스테인을 뭐로? 메치오닌이나, 그러니까 시스테인을 바꿔야 돼요. 이게 순환되거든, 사로 순환되거든. 그래서 메치오닌이 있는데 메치오닌이 호모시스테인을 바뀌고 호모시스테인이 시스테인 오히려 가는 거예요. 근데 이제 호모시스테인은 메치오닌 다시 갈 수도 있거든. 그래서 호모시스테인을 메치오닌으로 바꾸는 게 엽산이에요. 9번하고 12번. 그 다음 호모시스테인을 시스테인을 바꾸는 게 몇 번? 6번. 그래서
이게 바로 비타민 B란 말이야. 아시겠어요? 비타민 B가 하는 역할이 호모시스테인을 없애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B군 많이 먹어야 되겠죠, 여러분? 예. 평상시에 우리 B군 별로 중요하게 생각 안 하지? 아니에요. 간 기능을 위해서, 위 기능을 위해서 너무너무 중요한 영양소가 비타민 B입니다. 이런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어렵죠? 근데 어려워하지 말아요. 자, 간 이야기하면서요. 여기 보면 이제 1단계, 2단계인데 지용성, 수용성이다. 이거는 기억하시고요. 뭐 들어가면 되느냐면 비타민은 비타민 에이스, 항산화 비타민, 항산화 미네랄, 아연, 망간, 셀레니움, 몰리브덴, 그죠? 그 다음에 플라보노이드. 그런데 독소 중에서 호모시스테인을 제거하는 시스테인 메치온이 있는데 이게 비타민 B군이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1단계, 2단계, 그 다음에 노폐물이 되고, 자, 여기서 나오는데, 이제, 물에 녹은 거는 콩팥으로 가가지고 한 번 더 걸러내고, 그 다음에 지용성은 담즙으로 가서 똥으로 배설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간 기능을 조절해주기 위해서 우리 뭐 필요해요? 자, 금방, 이거 보세요. 이거 다 어디 있어요? 이거 다 어디 있어요? 이거 다 어디 있어요? 더블 X하고 단백질 다 들어있잖아. 그래서 더블 X하고 단백질 드시면 된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코큐텐, 그 다음에 미네랄, 갈리, 밀크시슬. 밀크시슬이 바로 뭐예요? 밀크시슬이 뭐, 갑자기 실리마린. 그죠? 그게 생각이 안 난다. 그래서 이런 게 전부 다 간의 해독에 도움이 되는 거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걸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건 아까 제가 설명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간에서 하는 기능이 담즙이 아까 제가 잠깐 설명드렸는데, 간에서 이제 담즙을 만들어가 여기 담낭이라고 쓸개 있죠. 여기에다가 이제 담즙액을 이렇게 딱 저장해 놨다가 필요하면은 분비시키는 거야. 그래서 지방 대사로 만들어진 콜레스테롤을 통해서 담즙이 만들어지는데, 이 담낭에서 이 담즙액이 분비가 되고 저장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죠? 예.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가끔 이게 농도가 너무 진해지면 안에 뭐가 생겨? 담석이 생기죠. 예. 담석이 생기면 이게 염증 반응이 일어나면서 담낭염 같은 게 생긴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이거를 잘라내 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자, 콜레스테롤이 너무 낮으면은요. 자, 우리 콜레스테롤 몸에 너무 높으면은 아까 이거 뭐야? 담즙 이걸 흡수를 안 해 가지고 별 빼내 버리면 되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담즙이 내가 너무 안 먹어. 안 먹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안 먹으면 내 몸에 스스로가 '아 이거 우리 주인이 나한테 콜레스테롤 안 주려 하는 모양이다. 저장해야 되겠구나.' 이러면서 뭐예요? 담즙이 빡빡해지는 거예요. 고농도의 담즙이 되면서 담즙 생성이 더 많아질 수 있다는 말이죠. 그래서 적당한 양의 콜레스테롤을 먹는 거는 중요하다는 개념이에요. 아시겠죠? 너무 안 먹으면 안 된다는 말이에요. 음. 자, 그래서 결국 어떻게 해야 되노? 1번 나쁜 콜레스테롤은 줄이자. 나쁜 콜레스테롤은 뭐예요? 결국은 염증 유발할 수 있는 어떤 산패된 기름들. 이런 게 바로 나쁜 콜레스테롤을 유발하는 거죠. 예. 그걸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좋은 뭐예요? 지방. 그래서 오메가3라든지 좋은 지방을 많이 먹어주면 콜레스테롤 레벨도 도움이 된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그 외에 여러 가지 이제 간 기능에 도움되는 비타민, 그죠? 질리마린 이런 게 다 도움이 되겠죠. 그걸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거의 마지막인데 우리가 이제 병원에 가보면은요, 간 기능 검사를 해요. 그러면 여러 가지 혈액 지표들이 많이 있거든요. 대표적인 게 바로 뭐냐면 AST, ALT 하는 게 있어요. 여기 바로 OT, PT. AST를 GOT, ALT를 GPT라 그래요. 근데 이제 GOT는요, AST는요, 간 세포에만 나오는 게 아니에요. 다른 어떤 심장이라든지 근육에서도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요거는 비특이적이야. 근데 이제 간 세포가 파괴되면 간 세포에서 나오는 효소 중에서 바로 GOT, GPT, ALT라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 ALT가 간 기능, 간 세포 파괴된 걸 나타내는 가장 1차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외에 이제 감마 GTP. 그래서 감마 GTP는 사실은 알코올 때문에 파괴되면 감마 GTP가 많이 나오는데 사실은 알코올 외에 이제 뭐가 밝혀졌어요. 어떤 게 감마 GTP를 높여요? 바로 독소. 지난번에 호메시스 이야기 때 설명드렸었잖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독소들이 이 감마 GTP 농도를 높이더라. 그리고 그걸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나 술도 안 먹는데 높은 사람 있거든요. 그 사람은 뭐예요? 내가 지금 뭘 많이 먹었다?
독소를 많이 먹었다 이 말이지. 예, 뭐 내부 독소, 외부 독소, 어쨌든 독소를 많이 먹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빌리루빈 있죠. 빌리루빈은 남적 색소예요, 그죠? 그래서 간 기능이 떨어져서 황달이 나타나면은 빌리루빈이 높아지는 거고요. 그다음 알부민은 뭐예요? 간에서 만들어내는 대표적인 단백질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간 기능이 떨어지면은 알부민 수치가 떨어지면서 부종이 생기기도 하고 목소가 차기도 하고 이렇게 문제를 일으키는 거고. 그리고 간에서 만드는 글로불린은 면역 물질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간은요 침묵의 장기예요. 간세포가요 10% 남아 있어도 사람 잘 몰라요. 그래서 간 개화가 진행되면은요 간이 그죠? 근데 색깔이 조금 이상하다. 이게 굳은가 이게 정상간인가? 정상이 시큼해요. 딱딱해졌는 게 이게 간경화 아이가? 네. 어쨌든 사실 간이 있잖아요. 처음에는 뭐야 이제 간세포가 망가지면서 간염이 되잖아요. 간염은 원인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죠? 그래서 뭐 간염이 이제 점점 진행되면 간이 딱딱해지는 걸 가지고 뭐라 그래요? 간경화라 그러죠. 간경화되고 그다음에 뭐 생기에 따라서 간암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네. 우리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제 오늘 강의는 뭐 거의 다 끝난 것 같은데 사실은 우리 이 위와 그다음에 식도 그다음에 위장 그다음에 뭐예요? 소장 그다음 대장 그리고 이제 간 사실 이거에 대한 생리적인 어떤 기능을 아는 것이 우리 건강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중요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지난 시간하고 요청해 가지고 했는데 좀 도움 되셨는지는 모르겠네요. 오늘 어땠어요? 좀 많이 어려웠나요? 아니면 좀 이해되셨나요? 네. 네. 그래서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여러분한테 많은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 이상 마치게요. 감사합니다. 머리